누가 여기에 오물을 쌓아두었습니까? 화장실이 없는 걸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해요. 하이힐은 신고 오셨지요? 이럴 땐 하이힐이 필수랍니다. 흑사병의 위험이 있어 목욕은 위험합니다. 일단 담고 싶어요. 자자 악취는 이제 그만 고상하게 품에 유지해주세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궁전하면 어디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열의 아홉은 프랑스의 베르사유를 꼽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황금 벽 뒤에 코를 찌르는 지독한 인분 냄새가 진동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태양왕 루이 14세는 평생 목욕을 딱 3번만 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씻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화장실이 없어서 궁전 구석구석에 오물이 넘쳐났고 그 냄새를 가리려다 보니 향수와 하이힐이 탄생했죠. 당시 귀족들은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에서 우아하게 춤을 추면서도 드레스 자락 아래에 묻은 오물을 걱정해야 했고 왕은 수천 명의 시종이 지켜보는 가운데 요강에 앉아 당당히 국가 정무를 논하기도 했습니다. 겉으로는 태양처럼 빛났지만 속으로는 지독한 악취가 진동했던 그 기묘하고도 매혹적인 시대의 이면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역사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브라이언 히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서양사에서 가장 찬란했던 시대이자 위생만큼은 암흑기였던 17, 18세기 프랑스로 떠나보려 합니다. 당시 유럽은 화려한 드레스와 가발, 그리고 웅장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왜 그 똑똑하고 고귀한 귀족들은 씻기를 거부했을까요? 그리고 화장실도 없는 궁전은 도대체 어떻게 유지되었을까요? 지금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 시대의 속사정을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눈부신 샹들리에 아래에서 우아하게 춤을 추는 공작 부인의 드레스 자락 아래로 우리가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무언가가 굴러다니고 있었다면 믿어지시나요? 겉모습은 화려한 천국이었으나 코끝에 닿는 공기만큼은 지옥과도 같았던 이 기묘하고도 역설적인 위생관념의 실체를 하나씩 파헤쳐 보려 합니다. 자, 그럼 300년 전 베르사유 궁전의 문을 조심스럽게 열어볼까요? 당시 사람들에게 물은 깨끗함의 상징이 아니라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14세기 유럽을 휩쓴 흑사병의 기억 때문이었죠. 당시 의사들은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면 피부에 모공이 열리고 그 틈으로 나쁜 공기인 미아즈마와 병균이 침투해 사람이 죽는다고 믿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어릴 적 어르신들께 땀 흘리고 바로 찬물 끼얹으면 큰일 난다. 혹은 머리 젖은 채로 자면 풍 온다라는 말을 들었던 것과 비슷한 맥락이죠. 다만 그 강도가 훨씬 심해서 루이 14세 같은 절대 권력자조차 목욕을 자살 행위처럼 여겼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루이 14세는 평생 전신 목욕을 단 3번만 했으며 대신 알코올을 적신천으로 얼굴과 손만 살짝 닦아내는 것으로 세안을 대신했습니다. 왕이 씻지 않으니 귀족들도 당연히 씻지 않는 것이 유행이자 상식이 되었고 이로 인해 궁전 안에는 사람들의 채취와 오물 냄새가 뒤섞인 기묘한 공기가 흐르게 되었습니다. 자, 씻지도 못하는데 볼 일은 어디서 봤을까요? 여기서부터 진짜 충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놀랍게도 그 거대한 베르사유 궁전에는 현대적인 개념의 화장실이 거의 없었습니다. 2,000명이 넘는 귀족과 하인이 상주하는데 말이죠. 귀족들은 세즈 페르세라고 불리는 구멍 뚫린 의자나 요강을 사용했습니다. 문제는 이 요강에 담긴 내용물을 처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인들은 주인들이 남긴 오물을 궁전 복도 구석이나 정원에 그냥 버리곤 했습니다. 심지어 창밖으로 오물을 내던지는 일도 빈번했는데 이때 물 조심하세요, 개어로 라고 외치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였습니다. 운이 나쁘면 길을 걷다 오물 세례를 받기도 했고 급한 이들은 화려한 커튼뒤나 계단 구석에서 직접 실례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비가 오면 궁전 바닥은 오물로 질퍽거렸고 그 악취는 화려한 조각상 사이사이에 깊게 배어들어 베르사유의 공기는 늘 무겁고 메스꺼웠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사람들은 이 더러운 바닥을 어떻게 지나다녔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즐겨 신는 하이힐의 조상이 등장합니다. 원래 하이힐은 멋을 내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길바닥에 널린 똥과 오물을 밟지 않기 위해 굽을 높인 패턴이나 쇼핑 같은 신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남녀 불문하고 굽 높은 신발을 신어야만 오물로부터 옷자락과 발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었죠. 더불어 당시 길을 걷다 물 조심하세요, 가어드하로 라는 외침이 들리면 즉시 몸을 피해야 했는데 이는 창밖으로 요강을 비운다는 예고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옷 위에 뿌리는 향수도 사실은 몸에서 나는 지독한 악취를 감추기 위한 절박한 생존 도구였습니다.
당시의 향수는 지금처럼 은은한 느낌이 아니라 분뇨 냄새를 압도하기 위해 사향이나 용연향 같은 아주 강렬한 향료를 들이부은 형태였습니다. 명품 향수의 고장 프랑스가 발달한 배경에 이런 꼬질꼬질하고 지저분한 사정이 있었다니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여기서 잠시 루이 14세의 아주 특별한 아침 일식을 소개해드릴게요. 레비라고 불리는 왕의 기상시간은 단순한 아침 인사가 아닌 철저하게 계산된 국가적인 대행사였습니다. 수십 명의 고위 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왕은 잠에서 깨어나는데 놀랍게도 왕이 세즈 페르세라 불리는 구멍 뚫린 의자에 앉아 용변을 보는 모습까지 귀족들에게 공개되었습니다. 현대인의 관점에서는 수치스러울 수 있지만 당시 베르사유에서 왕의 배변 활동을 가까이서 지켜보거나 요강을 비우는 일을 돕는 것은 왕의 총애를 받는 가문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이자 특권이었습니다. 왕의 몸에서 나오는 오물조차 신성한 것으로 여겼던 당시의 절대왕정 심리가 반영된 결과였죠. 아니, 어떻게 그 지독한 냄새를 견디며 그럴 수 있어 싶으시겠지만 권력의 핵심에 다가갈 수만 있다면 악취쯤은 기꺼이 참아내는 것이 당시 귀족들의 처절한 생존 방식이자 숙명이었습니다. 왕의 화장실 의식이 곧 정치의 현장이었던 셈입니다. 이쯤에서 베르사유의 기상천외한 뒷이야기가 흥미로우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던 귀족들의 화려한 가발도 사실은 이색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머리를 감지 않으니 두피에 이가 들끓고 냄새가 심해졌죠. 그래서 아예 머리를 삭발하고 그 위에 가루를 뿌린 가발을 쓴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머리 안 감은 날 모자를 푹 눌러 쓰는 것과 비슷하달까요? 하지만 문제는 이 가발이 또 다른 벌레들의 서식지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가발을 고정하고 장식하기 위해 뿌린 밀가루나 녹말가루는 쥐와 벌레들을 유혹하는 최고의 간식이었고 그 습한 가발 안에는 여전히 이와 벼룩이 득실거렸습니다. 귀족들은 이 참을 수 없는 가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보석이 박힌 화려한 등 글개를 필수품처럼 휴대하며 수시로 가발 속을 긁어대야 했습니다. 심지어 공석에서도 우아하게 머리를 긁는 것이 하나의 에티켓처럼 여겨질 정도였죠. 겉은 누구보다 번지르르하고 우아해 보였지만 실상은 가려움과 벌레와의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는 고통의 연속이었던 셈입니다. 그럼 이 지독한 궁전은 청소를 아예 안 했을까요? 방법은 딱 하나였습니다. 왕실 전체가 다른 성으로 이사를 가는 것이었죠. 왕이 이제 다른 곳으로 가자 라고 명령하면 수천 명의 인원이 모든 가구와 벽걸이 융단까지 챙겨서 대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텅 빈 베르사유에 청소부들이 투입되어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며 바닥에 묵은 때와 오물을 긁어냈습니다. 사실상 청소라기보다는 방치 후 환기에 가까웠던 셈이죠. 흥미로운 점은 이런 이동이 1년에 수십 번씩 반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왕의 권위를 세우기 위한 화려한 행차 뒤에는 쌓여가는 오물을 피해 도망치듯 거처를 옮겨야 했던 웃지 못할 생존 전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이사 가기 전에 대청소를 하거나 호텔 투숙객이 방을 비워야만 전문 청소팀이 들어와 정비할 수 있는 원리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왕은 정기적으로 성을 옮겨다니며 궁전이 지독한 악취로부터 자연적으로 정화될 물리적인 시간을 벌어주어야만 했습니다. 목욕 대신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리넨천으로 몸을 닦는 이른바 건식 세척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리넨천이 피부 표면의 노폐물과 독소를 빨아들인다고 굳게 믿었기에 물에 몸을 담그는 대신 깨끗한 천으로 몸을 문지르는 것으로 청결을 대신했죠. 특히 루이 14세는 지독한 목욕 혐오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얀 리넨 셔츠에 대한 집착은 대단해서 하루에도 서너 번씩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하얗고 빳빳한 셔츠의 상태가 곧 그 사람의 위생 등급을 결정짓는 기준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마치 우리가 며칠째 머리를 감지 않고 드라이 샴푸만 뿌리거나 세수 대신 물티슈로 얼굴을 대충 닦으며 버티는 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악취를 막기 위해 향수를 들이붓고 셔츠만 갈아입는 행위는 시각적인 기만일 뿐 실제로는 옷 아래에서 온갖 피부병과 세균이 번식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화려한 실크 코트 안에 숨겨진 축축하고 불결한 리넨 셔츠, 그것이 바로 태양왕의 진짜 모습이었던 셈입니다. 이런 위생의 암흑기는 18세기 후반에 들어서야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의학이 발달하고 세균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면서 물이 병을 옮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청결이 생명을 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특히 루이 파스테르와 같은 과학자들의 발견은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에서
인류가 승리하는 결정적인 발판이 되었습니다. 이전까지 사람들은 나쁜 공기나 냄새가 병을 만든다는 장기설을 믿었지만 점차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이 질병의 원인이라는 실질적인 위생관념이 대두되었습니다. 산업혁명과 함께 도시 상수도 시설이 대대적으로 보급되면서 비로소 베르사유의 악취도 역사 속으로 영영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왕족들만의 전유물이었던 고급 비누와 향수가 대량 생산을 통해 대중화된 것도 이 무렵의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누리는 매일 아침의 따뜻한 샤워와 깨끗한 수세식 화장실이 사실은 인류가 수천 년간의 무지와 질병 속에서 치열하게 싸워 얻어낸 소중한 과학적 유산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감회가 새로워집니다. 오늘날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비누 거품 하나조차 과거 사람들에게는 목숨을 걸어야 했던 마법 같은 기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베르사유의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어쩌면 조금은 지저분한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 불결함조차 시대를 살아가는 당연한 방식이었고, 오히려 물에 몸을 담그는 행위가 죽음을 부르는 공포였다는 사실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향수 한 방울, 구두 한 켤레 속에 이런 고단하고 치열한 생존의 역사가 숨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화려한 궁전의 풍경이 조금은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역사라는 것은 이처럼 시대의 가치관에 따라 상식의 기준이 완전히 뒤바뀌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가장 위생적이라고 믿는 21세기의 생활 습관들도 100년 뒤 후손들에게는 어떻게 저런 환경에서 살았을까 싶은 황당한 이야기로 기억될지도 모릅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며 상쾌함을 느끼는 지금 이 순간이 사실은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절대 권력자도 누리지 못했던 최고의 사치였다는 점을 떠올려보면 오늘의 일상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루이 14세 시대에 사셨다면 그 지독한 악취와 화장실 없는 생활을 견디실 수 있었을까요? 매일 아침 창밖으로 오물이 투척되는 거리를 고가의 하이힐을 신고 아슬아슬하게 걸어야 한다면, 혹은 머릿속에 이가 들끓는 화려한 가발을 쓰고 연회에 참석해야 한다면 어떤 기분일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아무리 화려한 황금 궁전이라도 현대의 깨끗한 화장실 하나만 못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니면 여러분만의 기발하고 획기적인 17세기 위생 대책을 세우셨을까요? 여러분의 재미있는 상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브라이언 히스토리는 앞으로도 교과서 밖에 생생하고 흥미진진한 역사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역사처럼 깊고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이처럼 화려함 뒤에 숨겨진 인간의 적나라한 본 모습을 마주할 때가 가장 즐겁습니다. 금빛 찬란한 베르사유의 거울의 방도, 그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서 코를 막아야 했던 귀족들의 표정을 상상해보면 한결 친숙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루이 14세가 구축한 절대왕정의 위엄도 결국 씻지 못한 몸의 가려움과 악취라는 지극히 인간적인 고통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동경하는 과거의 찬란한 유산들은 이런 불편함을 극복하려 했던 인류의 눈물겨운 투쟁이 산물일지도 모릅니다. 당대인들에게 씻지 않는 행위는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라 질병으로부터 몸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과학적 방어 기제였다는 점이 현대 심리학과 역사학의 흥미로운 교차점이기도 하죠. 다음에 프랑스를 여행하며 베르사유의 정원을 거닐 기회가 생긴다면 꽃향기 사이로 300년 전 그들이 그토록 지우고 싶어 했던 삶의 냄새를 한번 떠올려보세요. 완벽하지 않았기에 더 역동적이었던 그 시대의 숨결이 여러분의 발끝에 닿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우는 즐거운 산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 시대의 속사정을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사실 당시 사람들이 씻기를 거부했던 배경에는 물을 죽음의 사자로 여겼던 흑사병의 집단적 트라우마가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뜨거운 물이 모공을 열어 병균을 침투시킨다고 경고했고, 이는 루이 14세와 같은 절대 권력자에게도 예외 없는 상식이 되었습니다. 결국 씻지 못해 발생하는 지독한 악취와 오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향수, 하이힐, 가발이라는 화려한 문화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겉으로는 우아함을 뽐내지만 속으로는 가려움과 냄새에 시달려야 했던 귀족들의 이중적인 삶은 인간이 공포와 환경적 제약 속에서 얼마나 기발하고도 아이러니한 생존 방식이나 만들어내는지 잘 보여줍니다.
화려한 베르사유 궁전의 황금빛 벽 뒤에 숨겨진 이 꼬질꼬질하고도 처절한 역사를 통해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현대의 위생이 얼마나 소중한 유산인지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조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던 귀족들의 화려하고 거대한 가발도 사실은 심각한 위생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머리를 거의 감지 않았기에 두피에 이와 빈대가 들끓었고 참을 수 없는 악취가 풍겼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예 머리를 싹 밀어버리고 그 위에 향기로운 가루를 뿌린 가발을 덧쓴 것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머리 감기 귀찮은 날 모자를 눌러 쓰는 것에 극단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발 속 환경도 쾌적하지는 않았습니다. 가발 안에서도 여전히 벌레들이 번식했기 때문에 귀족들은 품위 있게 대화하는 도중에도 보석이 박힌 고급 등 글개를 가발 속에 넣어 머리를 긁어야만 했습니다. 겉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벌레들과의 끊임없는 전쟁을 치르며 가려움과 싸워야 했던 귀족들의 웃지 못할 고통이 이 화려한 가발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셈입니다. 14세기 유럽을 휩쓴 흑사병의 기억 때문이었죠. 당시 사람들은 흑사병이 공기를 통해 전염된다고 믿었을 뿐만 아니라 뜨거운 물이 피부의 모공을 열어 그 사이로 나쁜 공기나 독한 병균이 침투한다고 확신했습니다. 이 공포는 수세기 동안 이어져 싣는 것 곧 죽음이라는 기괴한 공식을 만들어냈습니다. 심지어 당시 의사들은 목욕을 하는 환자에게 처벌에 가까운 경고를 내리거나 목욕을 즐기는 사람을 자살 희망자처럼 취급할 정도로 물을 경계했습니다. 이러한 위생에 대한 집단적 트라우마는 루이 14세와 같은 절대 권력자들마저 평생 목욕을 기피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 베르사유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지독한 악취라는 역설적인 역사를 낳았습니다. 지금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한 이야기지만 당시 사람들에게 목욕 거부는 생존을 위한 가장 과학적이고도 절박한 선택이었던 셈입니다. 이러한 심리적 공포가 수백 년간 서양의 목욕 문화를 멈춰 세웠다는 사실은 역사가 때로는 이성이 아닌 거대한 두려움에 의해 움직인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